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과학 수업을 또 찍고 있어요, 선생님은. 어제 시험 문제를 다 냈습니다. 와. 시험 문제를 다 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하는 얘기가 좀 중요한데, 시험 문제는 난이도를 최대한 많이 줄여서 냈어요. 선생님들이 내고 싶었던 난이도보다 훨씬 더 낮게 냈으니까 이번에는 꼭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스스로 집에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오길 바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막 허투루 들어야 되는 얘기는 아니겠죠. 뭐냐면 책에 있는 문제들을 꼭 풀어가지고 오세요. 책에 있는 문제들을 꼭 풀어가지고 오라는 거.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교과서 있을 때 여기 밑에 노란색으로 좀 쬐끄맣게 나와 있는 문제들 있죠. 이것도 꼭 다 풀고, 그 다음에 제일 그 뒷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 단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이것도 꼭 다 푸세요. 이거 4단원도 다 풀고 5단원에서 생식 관련된 내용은 다 풀어가지고 오세요. 특히 과학적 사고력이라고 써진 거 있죠. 과학적 사고력이라고 써진 것도 다 풀어가지고 오세요. 내가 잘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은 뒤에 답안지 있으니까, 진짜 못하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거라도 보고 풀어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백기라는 말이 아니라 답을 보고 이해를 해서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번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랑 이거 복습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한 번씩 다시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식 중에서도 이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생식과 유전이라는 5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전은 기말에 시험을 보기로 했고, 생식을 중간고사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여기가 생식이. 그쵸? 그래서 생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 4가지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식이라는 말 자체가 뭐였냐면 부모가 자신을 닮은 자손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생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파트 4만 빼고 나머지 3개를 다 배웠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거슬러서 올라가 볼게요. 자,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신을 닮은 자손을 만드는 일인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생물 파트에서는 보통은 유성생식을 하는 애들을 배우고 있어요.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남성과 여성, 아니면 암수 구분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유성생식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식에 필요한 생식세포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생식세포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암수의 구분이 있는 애들이 엄마한테서, 모에게서 하나를 받고 부에게서 하나 받고 아빠한테서 하나 받고, 이 생식세포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자손을 만들게 되는데, 처음에 얘네들은 하나의 세포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의 세포가 나중에 인간이 되든 동물이 되든 식물이 되든 굉장히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그러면 한 개의 세포가 굉장히 많은, 이거 많을 다짜죠. 굉장히 많은 세포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세포 분열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방금 얘기를 했던 이 생식에 필요한 세포를 만드는 일을 생식세포라고 부르고, 하나의 세포가 굉장히 많은 세포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개를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이 생식세포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앞에 배웠던 내용들 교과서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넘어갈게요. 왜냐?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그 동영상 올릴 때 순서를 1, 2, 3, 4, 5 이렇게 올렸었는데, 어제 내가 이거 4를 하나 빼고 이렇게 올렸어. 5를 올렸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 잘했어요. 이 학생은 3학년 1반에 기역, 지읒, 이응 학생이에요. 내 동생이랑 이름 똑같은 애. 잘했습니다. 열심히 과학을 듣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다음에 선생님한테 한번 오면 쌤이 맛있는 거 간식 하나라도 줄게요. 알겠죠? 3학년 5반 선생님한테 오세요. 일단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면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세포 분열의 필요성,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요. 필요성이 뭐였냐면 부피에 대한, 뭐가 넓어져야 된다 그랬죠? 비가 표면적의 비가 커져야 된다 했어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티록신 얘기할 때도 한번 짚고 넘어갔었어요. 산소랑 영양소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에너지와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게 된다. 이거 좀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안 줄이고 써볼게요. 산소랑 영양소를 가지게 되면 세포가 에너지와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되고,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뭐야? 소화를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얘네들은 배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 노폐물도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노폐물. 자, 이 노폐물은 땀이나 오줌 같은 걸로 배설을 하게 되고, 물도 잘못 썼네. 물이랑 노폐물은 땀이나 오줌 같은 걸로 배설을 하게 되고, 이산화탄소는 호흡기를 통해서 배설을 하게 되죠.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세포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세포가 이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소랑 영양소가 들어올 때는 코로 들어오고, 들어올 때는 입으로 들어왔지만, 얘네가 세포한테까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야. 세포로 전달해주는 애들을 이제 혈액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그 순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고, 그 말이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이 세포가 있을 때 피가 이렇게 지나가는 혈액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주고, 영양소를 주고, 노폐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교환이 일어나야 돼요.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지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죠. 뭔 소리야 하는데 들어봐. 물질 교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혈관이랑 맞닿은 부분이 넓을수록 더 개이득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세포가 그냥 커지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세포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혈관이랑 맞닿은 부분이 여기인 거랑, 세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맞닿은 부분이랑 누가 더 넓으냐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더 넓어요. 얘가. 이 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져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집중 잘하세요. 쌤 말은 약간 계속 기니까.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져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이거가 왜 커져야 되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커져야 되냐면 이 세포 호흡의 이득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예요. 표면적의 비가 커지면 혈관이랑 맞닿는 부분이 넓어져서 뭐가 좋아지냐면 이게 좋아지는 거죠. 이거 물질 교환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줘야 돼요.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져야 물질 교환이 더 좋아진다. 이걸 과학적으로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물질 교환이 유리하다. 그렇지.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있던 세포를 우리가 모세포라고 부르고, 두 개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딸세포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세포의 표면적과 부피의 관계에서 이 의무조각이라고 하는 젤리 같은 애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결론을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지금 색소에다가 넣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가 세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애들은 이렇게 조그만 애가 있고 이렇게 큰 애가 있고 의무조각이 이렇게 큰 애가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색소였으니까 색소가 요 젤리 안으로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애 같은 경우에는 젤리가 물드는 게 이만큼이야. 거의 다 물들었다고 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 물들어. 그리고 이만큼이 물들어. 그러면 요 조그만 애 가지고, 얘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만큼을 만들었다고 할 때, 이만큼 크기로 만들었다고 할 때, 봐봐. 얘네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야. 근데 얘는 이렇게 한 개야. 그러면은 그 밖에서 색소가 들어가는 게 얘는 요만큼밖에 못 들어가지만 얘는 요만큼 들어가니까는 훨씬 더 색소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럼 뭐가 더 이득이에요? 똑같은 부피일 때
크기가 큰 거랑 양이 많은, 그 개수가 많은 거랑 개수가 많은 게 더 이득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걸로 우리가 진화를 했다는 거. 세포가 분열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진화를 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이게.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세포는 뭐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자, 생명활동,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지금 봐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한 번씩 정리하려고 보는 거야. 자,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은 우리가 산소랑 영양소.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물질을 내보낸다. 이거는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이랑 물.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러한 물질 교환은 여기 별표 세포 표면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즉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즉 그냥 앞에 말은 다 설명해주는 말이고 뒤에가 본론이에요. 그래서 뒤에 말, 앞에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과학은 앞에 거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이해가 어렵다? 그러면 뒤에 걸 그냥 외우세요.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커야 물질 교환에 유리해. 그래서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을 해서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라는 거. 자, 여기 3개 문제 다 풀어야겠죠? 뒤로 넘겨볼게요. 자, 염색체 수가 유지되는 세포 분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도 2가지 학습 목표가 있었는데, 염색체와 유전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염색체랑 유전자의 관계가 뭐였어요?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실처럼 풀어져 있다 그랬죠. 핵 안에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유전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전 물질의 다른 이름은 우리가 DNA라고 부르는데, 이 DNA는 유전 정보, 유전자를 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전자를 담고 있는 DNA가 꼬아져서 막대 모양이 되면 염색체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유전자, DNA, 염색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잘 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서 좀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었죠. 같은 종의 생물에서는 별표 생식세포를 제외한 모든 세포에서 염색체 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종, 같은 종이라면, 고양이면 고양이, 뭐 사자면 사자, 아니면 인간이면 인간, 이런 모든 똑같은 종들은 항상 똑같은 염색체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대표적으로 나온 게 인간의 경우에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생물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몸이 한문으로 몸체자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체세포라고 부르고, 체세포가 분열되는 거, 한 개의 모세포가 2개의 딸세포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자, 분열 전에는 크기가 커지고 DNA가 복제된다. 그래서 여기에 줄 2개로 복제된 게 나와 있었죠. 전기에는 핵막이 사라지고, 핵막이 사라져서 염색체를 최초로 볼 수 있는 곳이 이 전기라는 곳이고, 자, 여기에 보면은 염색체가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한 가닥을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가운데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2개가 붙은 모양이 염색체이다. 자, 중기 같은 경우에는 요 실에 의해서, 실의 이름이 방추사라고 그랬죠. 방추사에 의해서 가운데로 배열이 되고요.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이게 지금 염색체예요. 그 다음에 후기 같은 경우에는 요 방추사에 의해서 끌려가게 된다 그랬죠. 양쪽 끝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양쪽 끝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말기 같은 경우에는 핵막이 다시 나타나고, 핵막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염색체가 다시 실처럼 풀려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세포질을 나누게 되고,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세포질이 다 나누어지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딸세포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볼 수 있는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찾았어요. 내가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웠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166쪽에 체세포 분열 관찰. 자, 체세포 분열 관찰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양파 뿌리 끝 그거 확인하는 실험인데, 양파의 뿌리에는 우리가 그 뿌리 끝에 여기에 생장점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장점이라는 곳에서 계속 세포 분열을 폭발적으로 해가지고 이 뿌리를 길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세포 분열을 하지만 이 생장점에서는 세포 분열을 겁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의 세포 분열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양파의 뿌리를 가지고 실험을 자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험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6단계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섞은 용액에 양파 뿌리 조각을 넣어야 돼요. 근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냐면요, 하루 정도 담가둬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원래는 보통은 선생님들이 그냥 이거를 실험하기 전날 미리 담가놓는 경우가 많아요. 에탄올이랑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어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고정이라고 불렀어요. 이 상태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양파라고 하면은 세포도 살아있겠지만 이렇게 잘려버린 양파 조각들은 급속도로 빨리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냐면 박제한다라는 느낌이랑 좀 비슷해요. 살아있는 상태를 보기 위해서 살아있는 상태에 그 시간을 멈추는 것처럼 처리를 해주는 거야. 얘네들이 바로 죽어가지고 세포가 다 흐물텅해지기 전에.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에서는 이 고정이 끝난 양파 뿌리 조각을 묽은 염산에 넣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염산 하면은, 막 약간 위험한 그런 약물을 생각을 하잖아요. 자, 여기 안에 들어가면 양파 뿌리 조각이, 조각이라고 해도 이 쬐끄만 조각 안에 세포가 겁나 많이 들어있다고 그랬어. 근데 이 묽은 염산에서 들어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서로 약간 막 결집해 있던 애들이 엄청 빡빡하게 서로 붙어있던 애들이 좀 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해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 묽은 염산에 넣어서 7분만 넣습니다. 우리가 염산 하면은 막 손이 막 녹고 막 좀 위험한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오랫동안 넣고 있으면은 세포가 다 죽어버려. 아예 그냥 염산의 그 독한 기운에 의해서 좀 세포가 다 망해버려요. 볼 수가 없게. 그래서 긴 시간 아니고 7분 동안만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세포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생각해도 그렇죠. 너무 뜨거운 곳에 있으면은 그 단백질이 다 익어버려가지고 그냥 맛있는 고기가 돼버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세포기 때문에 세포는 살아있을 수 있는 그 온도가 있어요. 식물 같은 것도 보면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죽어버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뜨거운 물에서 얘를 그 해리 과정을 거치면은 세포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55도에서 60도의 온도로 물중탕을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증류수로 씻어라 라고 나와 있죠. 세 번째, 이것은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용액인데, 이 아세트산 카민을 하는 이유는 양파 뿌리 끝에 지금 우리가 세포들을 보려고 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포 분열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고, 세포 분열에서 중요한 거는 핵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에요. 그래서 핵을 염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세트산 카민 용액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거 이름도 똑같아요. 염색이라고 부를 거야. 염색 맞나? 한 번만 확인할게. 나도 헷갈리니까. 거짓말을 할 순 없잖아. 염색 맞네요. 자, 염색이고, 자,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통해서 핵을 염색한다. 그래서 한 방울 정도를 떨어뜨리고, 자, 네 번째에서는 해 부침을 가지고 이제 잘게 찢어야 되는데, 이 잘게 찢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가루가 될 정도로, 아예 그냥 빻아가지고 이렇게 막 다 찢어버려가지고 뭐라지? 우리 양파나 그 마늘 같은 거 그 까다 보면은 엄청 얇은 껍데기처럼 이렇게 한 꺼풀만 나올 때 있잖아. 그 정도로 이걸 찢어버려야 돼. 그래야 얘가 잘 보여요. 그래서 잘게 찢고 그 다음에 덮개 유리로 덮어서 현미경 표본을 만든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 뭐냐면 찢고 누르고 또 막 누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딱히 방금 앞에처럼 막 고정, 해리, 염색처럼 이름을 뭐 4단계는 뭐 5단계는 뭐 이렇게 하진 않고요. 이걸 압착이랑 뭐였더라? 분리였나? 분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4, 5, 6번 단계는 그냥 압착이랑 분리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 해리, 염색, 압착, 분리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아니, 이 실험을 해야 된다. 자, 과정 1, 2를 수행하는 까닭 여기 나와있죠. 중요하니까 나왔겠죠. 세포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조직을 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해리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거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사람들이면은 2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뭘 배웠냐면 우리가 소화순환 호흡 배설 할 때 뭐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고 뭐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뭐 조직계가 되고 막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뭐 나중에 개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배웠는데 여기에서 이 조직이 세포들의 모임이죠. 얘네들이 너무 단단하게 모여 있으면은 세포를 하나씩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분리되도록 연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해리라고 부른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우리가 어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생식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처음에 얘기를 했다시피 자손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생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정자랑 난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앞에서 공부를 할 때 생식세포만 빼고 나머지 세포들이 염색체 수가 똑같다 그랬는데 이런 생식세포에는 염색체가 절반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수정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얘네가 똑같이 1을 가지고 있다면 수정체는 2배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겠죠. 1 더하기 1은 2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절반씩만 넣어가지고 1이라는 염색체 수를 맞춰서 똑같은 종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자,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생식을 한다. 그래서 이 생식세포 분열을 우리가 감수분열이라고 한다. 감이 뭐냐면은 감소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분열을 하는데 염색체 수를 감소시키는 분열이라고 해서 감수분열이라고 또 부른다. 자, 분열을 하기 전에 처음에는 DNA가 복제가 되고 두 번째에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나는데 체세포 분열이랑 다른 말이 있다면은 결합한 상동염색체라는 말이 나온다 했어요. 자,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알아야 되는데 정자랑 난자가 모여서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자식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엄마한테서 온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똑같은 유전자들을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유전 정보는 다르지만 생긴 건 똑같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똑같은 염색체를 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 서로 똑같이 생긴 이 염색체들을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부른다. 서로 상자에 같을 동자를 써서 서로 같은 염색체라는 말로 불러요. 자, 그래서 체세포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가 2개씩 쌍으로 있는데 커플로 있어요. 이것은 상동염색체라고 하고 부모로부터 1개씩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상동염색체가 서로 결합한 이거를 이가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개씩 붙어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기 같은 경우에는 결합한 상동염색체가 가운데로 배열이 되고 지금 보면 여기 가운데에 배열이 돼 있고 얘네가 서로 양쪽 끝으로 떨어지고 세포질이 분열이 되는 것이 말기이다. 근데 감수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달리 2번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감수 2분열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각 세포에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있다. 핵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보이게 되고 이거는 이제 체세포 분열이랑 비슷하죠. 염색체가 가운데로 배열이 되고 방추사에 의해서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가 이제 잘리게 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말기에 세포질 분열을 하게 되는데 세포질이 나누어지고 딸 세포가 4개가 만들어진다. 4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 각각이 꼬리가 생기면은 정자가 되고 그 다음에 안 생기면은 이런 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신의 성별에 따라서 이 세포들이 조금 더 변화를 해가지고 정자나 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 스스로 확인하기 여기도 있죠. 다 풀어가지고 오세요. 다. 이거는 못 풀면은 어쩔 수 없죠. 못 푸는 게 아니야. 이건 답안지가 있기 때문에 안 푸는 거야. 안 풀면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 다음에 시험도 못 보고 그냥 자기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나는 푸는 것을 추천한다고 얘기했어요. 뒤로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물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나오면 한번 다시 읽어줄게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뒤에 여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감수 1분열부터 한번 해봅시다. 분열 전에는요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칸이 없어가지고 그림만 그리게 했는데 중요한 건 좀 써주면 좋겠죠. 분열 전 써줄까? 여기다가 좀 중요한 말들만 DNA 복제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쓰세요. 자, 이거 숙제로 하고 했으니까 다 해가지고 왔겠지? 위에다가 쓰라고 내가 이거 이렇게 놨나 보다. 여기 DNA 복제 라고 쓰고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핵이 있고 핵막이 있고 핵막 안에 염색체를 만드는 그 염색 물질들이 있는데 이 DNA들이 2배로 복제가 되어 있다. 쇼쇼쇼쇼쇼 뭐야 이렇게. 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말이 뭐였냐면 핵막이 없어진다. 핵막이 사라지고 결합한 상동 염색체가 관찰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핵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요 안에 있던 실들이 이제 뭉치게 되는데 이 긴 실 하나가 하나의 염색 분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가 긴 실이 모여서 이렇게 한 개, 그 다음에 긴 파란색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얘네들은 서로 크기랑 모양이 같은 상동 염색체라 그랬죠. 이 염색체들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붙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결합한 상동 염색체, 이가 염색체라고 부르고, 하나 더 그리면은 짧은 것도 그려야 되죠. 짧은 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게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은 여기에 이제 방추사라는 실이 뿜어져 나온다. 여기까지. 자, 중기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그림을 또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이거 X자를 어떻게 그렸지? 앞에서? 거꾸로 이렇게 그렸구나. 이렇게 이렇게. 자, 방추사에 의해서 얘네가 가운데로 이렇게 배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염색체가 후기에는 세포 양 끝으로 이동을 한다. 자, 그림 또 그려보면 이것도 이렇게 그려주죠.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자, 말기에는 다시 핵막이 생기고 염색체가 풀리고 그 다음에 세포질이 분열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고, 핵막이 생겼고, 여기에 이제 조그만 거, 큰 거, 조그만 거, 큰 거, 이런 식으로 넣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냥 체계랑 똑같이 그려보면은 이거 이렇게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왜냐면 이거 왜 이렇게 그리냐면 내 자식이 있고 내가 있고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모님이 나를 만들 때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유전자를 준다 그랬잖아. 그럼 나도 자식한테 유전자를 줄 때 경우의 수가 이렇게 생기죠. 엄마가 준 유전자들만 몰빵으로 자식한테 줄 수도 있고, 내 아빠가 준 유전자들만 자식한테 몰빵으로 줄 수도 있어. 그 경우는 뭐였냐면 방금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있으면은 엄마의 유전자만 다 주던가 아빠 유전자만 다 주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경우의 수가 다른 경우의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섞여 있으면은 엄마의 유전자랑,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 그리고 아빠한테 유전자를 받은 유전자까지 섞어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생물이 다양한 생물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적당히 닮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건 이제 나중에 유전 배우면 되는데, 잡종이라 불러요. 잡종, 이거를. 아무튼 잡종이 더 튼튼해요. 근데 그런 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자, 감수 2분열에서는 이제 다시 전기인데, 전기에는 또 다시 핵막이 사라지고 결합한 상동 염색체가 나오게 되겠죠. 그림을 또 그려봅시다. 두 개를 그려야 되지. 이제 두 개를 그리고, 결합한 상동 염색체는 이제 없죠. 핵막이 없고 핵막이 사라져서 염색체가 보이게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긴 거,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나와 있고, 중기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이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를 이제 후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세포의 양 끝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다르죠. 후기에서, 자, 감수 1분열에서는 이동을 했던 애가 누구였냐면 염색체들이 이동을 했었지만, 감수 2분열에서는 누가 이동을 하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방추사에 의해서 얘가 이동을 하죠. 얘가 이동을 하죠. 방추사에 의해서 얘가 이동을 하죠. 이렇게 생긴 애가. 뭔 차이예요, 이게? 이게 뭔 차이야?
이렇게 한 가닥만 있는 건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염색 분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감수 이분열 같은 경우에는 염색 분체가 세포 양 끝으로 이동한다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 말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또 세포질 분열이 돼야 되니까 이제 얘네가 이렇게 세포질 분열이 될 것이고 얘도 이렇게 세포질 분열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핵막도 생기겠죠. 핵막이 이렇게 생길 것이고 핵막이 이렇게 생길 것이고 이렇게 생길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짧은 거 긴 거, 그 다음에 긴 거, 좀 대충 그릴게요. 짧은 거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이렇게 해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얘네들이 정자가 되던지 난자가 되던지 하지만 요 안에 있는 핵 안에는 이 핵들이 들어있는 거, 이 염색체들이 들어있다는 거 요렇게 뭔 말인지 이해됐죠? 위에 거 이거 안 쓸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알아서 쓰세요. 자, 우리가 아기를 만들 때 이 정자 몇억 마리가 막 들어간다고 하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딸세포가 만들어질 때 종류가 2개가 있죠.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이 이렇게 조합이 된 애가 있고 파란색, 빨간색이 이렇게 조합이 된 애가 있어. 자, 누가 난자한테 제일 먼저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아빠를 닮을 수도 있고 이걸 엄마가 닮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확률을 가지고 이제 자식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더 다양한 자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포 분열 횟수 이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세포 분열 횟수는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안 하지만 감수 분열은 1분열, 2분열 다 해서 2번을 하게 된다라는 거. 딸세포 수 같은 경우에는 체세포는 1개의 모세포가 분열해서 2개를 만들게 되지만 여기는 어때요? 지금 감수 분열했을 때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졌죠? 4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의 수가 변화가 없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세포,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의 수가 원래는 1개, 2개, 3개, 4개여야 되는데 1개, 2개밖에 없죠. 모세포의 2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정자랑 난자가 모여서 하나,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랑 똑같은 수의 염색체를 가진 세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2분의 1 해야 똑같은 애가 만들어진다는 거. 1 하면은 염색체의 2배인 애가 태어나서 얘는 같은 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파트, 여기 생식의 마지막 파트, 그 발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